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인 15일에는 남산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각각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군함도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진정한 양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역사 정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함도에서 일본은 근대적인 최첨단 산업단지이자 아파트 도시의 생활을 보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지하 1000m 아래 경사진 좁은 곳에서 온도 40도가 넘고 바닷물이 떨어지는 탄광 속에서 채찍을 맞으며 중노동에 시달린 조선인들의 지옥 같은 삶도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23곳 중에 7곳이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에 동원되었던 곳입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의 역사가 부당하게 감추어진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추가적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를 포함해 매우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었던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등재 조건으로 군함도 전체 시기의 역사를 말할 것, 이러한 강제징용의 역사가 있었음을 밝힐 것, 그리고 약속 이행과 관련된 경과 보고서를 2017년 말까지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토 구니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등재 바로 다음 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어제의 발언 내용이 강제 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2020년에 설립한 도쿄 신주쿠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한반도 출신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들을 전시했고, 심지어 2023년 9월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전시물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 2019년, 2022년, 그리고 최근 2024년 12월 이행경과 보고서 어디에도 강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정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자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 문제로 일본과의 안보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안보와 경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역사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정의 문제는 죽창가를 외치고 선동한다고 해서 진전되지 않듯이 일본의 선의에 대한 기대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제 안보 협력과 역사 정의 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끈기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년의 치욕과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이 교차하는 2025년에 일본과의 역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전략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